안녕하세요. 오늘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겠죠. 차분하게 매매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특별한 이슈 스케줄은 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좀 잘 찾아보시고 혹시 그런 게 나타나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날에 지수는 둘 다 모습이 좋아서 좀 안정되게 넘어왔는데 또 다음 주는 또 어떠한 또 이벤트가 발생이 될지 모르죠. 항시 좀 잘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 한번 보죠.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종목들도 많으실 텐데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주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소대 프로젝트와 사무팀들 금요일날 매매는 승부주 설명이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 복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제프홀딩스를 먼저 올려놓았는데 현대 그린푸드죠. 현대 그린푸드가 이제 변경 상장이 됩니다. 회사 분할이죠. 회사 분할이고 이름도 현대GF홀딩스로 이제 변경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이니까 둘이 좀 같이 놓고 흐름을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날 분위기 따라서 틀리는 거라 직접 봐야 되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고 삼성 FS 리처 상장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리처주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리처주는 뭐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받지는 못합니다. 스펙주들처럼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뭐 일단 뭐 봐주는 건 상관없겠죠. 공모가는 5천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본 이벤트 중에 이 두 종목 정도 한번 봐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에 걸 보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금요일에 강좌를 보면 DB가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죠. 시간 외에도 80만 주 정도 물량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중국주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상가를 갔는데 금액대가 참 좋군요. 139원. 그 다음에 S맥이 상가를 유지해 주었고, 그리고 한국유전 다시 한 번 더 상가 5연상까지 갔죠. 한국유전은 장 마감 때 3시 넘어가지고 장 마감 때 한 번 또 롤러를 한번 탔죠. 15%대까지 미끄러져 갔다가 다시 이제 상가 안착이 됐는데, 자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오가닉티의 모습이죠. 등장이죠. 지금 한국은 지금 금액대가 6배짜리 돼버렸지 않습니까? 벌써 오가닉티 같은 것은 금액대가 139원. 만약 월요일날에 오가닉티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유전을 대체할 또 선수로도 떠오를 텐데 실질적으로도 당일날에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간에서 1800만 주지만 장중에서는 1000몇백만 주고 몰릴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상가에. 그래서 그런 대체 효과를 과연 오가닉티가 해낼 수 있을까? 약간 중국주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디디고 뭐 이런 또 개념으로 봐주시는 거 좋죠. 혹시나 오가닉티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현재 자료 최저점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저점이거든요. 완전히 저점이기 때문에 만약 얘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뭐 형성 같은 그룹도 당일 29%까지 따라 올라갔지 않습니까? 28.9%.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좀 이런 걸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DB 같은 종목도 금액대가 좋지 않습니까? DB 하이텍은 좀 무겁잖아요. 75,000원짜리니까 지금 77,000원 시간이 2% 올랐는데 그래도 모르죠. 만약 DB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DB 하이텍을 같이 놓고 따라 붙이면 보너스 수익을 또 챙길 수도 있겠죠. 그의 상한가는 슈프림 아이디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세력은 좀 약한 편이죠. 시간에서는 액트로가 모습이 좋았는데 다시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었고 금요일날에도 상한가 갔다가 갔다가 택 부러져 가지고 이리 됐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가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종목인데 일단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고 당일날에도 쇼를 했군요. 마이너스 29% 시가가 저가가 애를 많이 먹인 종목이네요. 그리고 JNTC 상한가 물량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특이한 종목 같은 경우는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 대성창동 같은 거는 시간에 한계가 있죠. 유정 악재 같은데 저런 걸 또 놓치지 말고 잘 보십시오. 왜냐면 때로는 저런 것도 한씩 기회를 크게 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대충 시장은 그렇게 된 것 같고 이 두 종목은 내일 한번 일단 관심 있게 좀 봅니다. 다음은 세로닉스하고 엠루를 볼게요. 우리가 계속 꾸준히 봐왔던 종목이고 몇 번이나 같이 나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날에는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이 이제 월요일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뉴스가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름은 좀 바뀌었죠. 그런 애들 같은 혹시 모르니까 휴마시스나 제놀루시언, 미코바이오 이런 애들 좀 붙여놓고 반응이 있으면 하나 정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두창 관련주는 그렇게 아직까지 힘을 쓰인 거지 않겠나. 자꾸 검 이야기가 나오니까 TV에 컴택 같은 것도 한번 올려놓고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굳이 주말 이슈를 갖고 막 꼽아서 시장에 반영될 거를 꼽으려고 한다면 몇 가지를 끄집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죠. 지금 7시 20분이니까 뉴스는 함시 잘 체크를 하십시오. 세로닉스 엠로는 어차피 승부수니까 시간에서는 세로닉스는 보합입니다. 티어 많이 일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줄는지 안 그러면 바로 이제는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달리 빼뻗지는 당일날 봐야 되겠죠.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하지만 봅시다. 금액대 64,000원이 벌써 됐으니까 작은 돈 정도는 충분히 다 컴프라치가 될 겁니다. 특징은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착착히 세워주는 모습이 좋죠. 같이 한번 보죠.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뭉태로 하루 씌워줄 거고 움직이면 따라 붙어야죠. 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8,600원 시간에 58,000원 올랐는데 이놈도 시간에서는 별로 오른 건 없죠. 둘 다. 그래서 급하게 선빵을 때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움직임이 딱 좀 길을 좀 잡아준다 싶으면 그때 조금 더 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달려가면 같이 말을 타야 될 종목들이니까. 넥슨 게임즈가 금요일날에 12% 정도 종가로 맞췄는데 19%까지 갔거든요. 넥슨 게임즈가. 이것도 2만원대인데 땡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죠. 그죠? 이놈 스타일은 그렇게 큰 굴곡이 없어요. 그죠? 요렇게 하다 이렇게 하는 굴곡이 없으니까 방향만 잘 잡아주면 가만히 놔두면 되겠죠. 시간에 1.6% 올라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5만 주 정도를 넣었으니까 외국인은 16만 주. 원래는 배신을 때릴까? 아니면 한 번 더 집어넣을까? 그런 걸 보는 마인드도 좋고 살아나면 좀 끌고 가자 이런 건. HLB 이노베이션 스카이무스테크는 기술주로 보죠. 이노베이션은 금요일날은 모습이 있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좋지는 못했는데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6%로 맞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0% 갔다가 마이너스 6%로 맞췄다. 중간에 좀 올라가지고 플러스까지 갔지만은 종가상거래 됐다. 그러면
이 꼴이라고 해봤자 한 4, 5%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에 3%를 딱 올려놨거든요. 그렇다고 막 쫓아서 가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냥 보내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할로 한 1차 정도 감간을 좀 보시다가 모습이 맞다고 생각이 될 때는 뭐 2차로 불타기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작게 주고 빠져나와 버리기 낫습니다. 스카이문스테크는 금요일날에 우리 다 했던 종목입니다만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이놈은 끼가 많습니다. 시간에서 좀 1.9% 빠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1% 빠져 2% 빠져 3%에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색깔이 바뀔 때만 봐준다는 마인드만 해주세요.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바뀔 때만 봐준다. 굳이 꼬리를 음봉에서 잘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금요일로부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살아나려면 이놈이 죽으려면 좀 땡해서 쪼로로 내려와 버릴 것이고 살아나려면 살짝 바꿈을 주고 올라갈 겁니다. 꼬리가 지금 저가가 마이너스 10%고 종가가 마이너스 5.8%란 말이에요. 그럼 한 4%짜리 꼬리거든요. 여기 또 마침 2,000원이나 금액대도 있으니까 여기를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벌써 뭐 2% 정도 까먹고 내려갔으니까 2,000원 해봤자 한 4%대 뭐 떨어지겠군요. 뭐 그렇게 보셔도 좋고 경력자분들은 초보분들은 꼬리 매매는 어려우니까 자문도 많이 다치니까 안전하게 보합을 돌파해 들어가기 좀 낫겠죠. 두 개는 같이 보시죠. 코스모학을 한번 봅시다. 코스모학은 저희들 종배로도 한번 넣었던 종목입니다만 시간에 1.64% 올라가 있네요.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시가 그렇게 아침에 높게는 잡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1차 정도 넣어 보시고 빠락빠락 좀 길을 쐬는 김반장이 돈을 푼다, 좀 돈을 들고 왔네 싶으면 뭐 불타이래 좋고, TV 미끄러지는데 하면 그냥 잘라놓고 또 가만히 보는 게 낫죠. 음봉으로 바뀐다면 많이 보고 있다가 혹시나 음봉을 치고 올라오면서 시가를 돌파할 때는 그때는 뭐 들어가도 좋겠지만 조금 천천히 보셔야 될 겁니다. 서둘지는 마시고요. 또 의외로 돈이 훅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감시해야 돼요.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도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종목 아닙니까? 제가 이 종목을 처음 해보는 때가 이 자리였죠. 불규칙 궤적을 꾸리는 종목, 평균적인 시장의 통계적인 어떤 흐름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날이 이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날 뒤로 이런 종목을 봐줘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날 이 뒤로부터 이제 그 다음날은 음봉을 떨어뜨려 줬지만 이제 양봉 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없는 분들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또 뭐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것이겠고, 이제 없는 분들은 또 내일 또 보죠. 이놈 또 시간에 2.5%를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기간하고 왜 손에 안 되느냐면 또 잘 되고 있죠. 그렇다면 달리는 말에 또 말 간다면 또 달라붙어야지. 이런 것은 단 선빵은 때리지 마십시오. 좀 월요일이라 월요일 매매는 약간 한 타임을 약간 늦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월요일에는 기존에 뭐 금요일에 강자들, 주말에 일어났던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 또 아침에 막 나오는 뉴스들, 막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자리 다툼하기 굉장히 좀 혼란해요. 그래서 페이크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막 갈듯이 팍 움직였다가 획 죽어버린다든지, 시가만 높게 뛰었다가 획 죽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좀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JI테크 같은 이런 종목도 시간에 7% 정도 올라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과연 갈까? 휴리노브 같은 것도 7%, 과연 갈까? 뭐 이런 의문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석경 A대가 4.9%. 느닷없이 뭐 이런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이제 월요일 시장에 찐칸각 뭐 가짜 놈이지 본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든 심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조금 한 타임은
아니면 한 간매매를 1차로 해본다.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것이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량하고 광보 한번 봅시다. 리튬 관리들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나갔던 금요일 승부주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줬지 않습니까? 그대로 잘 하시는가 모르겠군요. 아마 하신 분들은 좋았을 거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재미있게 보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죠. 그래서 하이드로하고 어반하고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금량 그도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일날 그래 4.9% 제법 올려놓았어요. 4.9% 꾸준히 못 갈 듯 하더니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금량 한번 보죠.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콕 나와버리면 이제는 참 부담스럽죠. 근데 부담스럽긴 얘네들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그 부담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죠. 시간에는 0.1%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광무는 한번 쏟아졌죠. 이놈은 상한가를 쳐주를 못해요. 상한가를.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굉장히 단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날짜도 보면 23.8%까지 갔는데 그 다음날 띄워주고 뭐 한 10% 띄워주고 마이너스 4%까지 이제 맞춰버리고 이제 계속 내려왔죠. 이 지점은 한 번쯤은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보면 마이너스 11%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6.9% 7% 잡으면 한 뭐 넉넉하게 줘야 4, 5%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1%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 라인 안에만 들어오면 약간 받아서 조금 하루나 이틀 멈춰보자. 받아주자. 올라가는 걸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하루나 좀 받아주고 하루나 이틀 뒤에 한번 보자. 뭐 요런 스타일로 끝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약간 양복을 띄워주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뭐 파도에 크게 일어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보시죠. TFE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무하고 TFE는 내일 뭐 금액대가 많은데 아직은 거래량이 작아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할 상황은 못 됩니다. 25만 주라서 돈이 있는 애가 조금 톡 팔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안 좋으니까 금액은 작게 하시되 시간에서는 지금 1.0% 올라했거든요. 좀 보는데 내일 아침에 땡 할 때 여기서 바로 책 세워주지 않으면 음봉을 비치면 그 손대지는 마십시오. 아침에 가볍게 한번 가벼운 금액으로 한번 해보시고 살아나면 어디까지 살아나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은데 살아나면 챙겨 먹는 쪽 하는 게 좋겠네요. 지인 시스템은 목요일날 또 금요일날 승부주였는가 잘 모르겠는데 모습이 좋았죠. 22%까지 올라 시가 0.0% 종가상 11%니까 고가에서 절반은 툭 까먹고 끝났네요. 그죠? 그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올라간 종목이 기세를 이어가주지 못하면 5점이 막 떨어지고 그러죠. 그래도 밑으로 이렇게 살짝 꼬리를 달아주는 습관은 있습니다. 이날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군요. 그렇다면 지금 시간에 2% 정도 있는 거를 과연 믿어줘야 될까 하는 고민이 좀 되죠. 굳이 위험스럽게 시가를 비싸게 살까?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이놈 좀 아침에 차익 실이 좀 나올 거로 보면 차라리 뭐 16,000이나 이런데 한번 받쳐서 한번 받아본다든지 안 그러면 뭐 보합 근처나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예상을 깨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툭 치고 올라가면 차라리 17,000을 돌파하면 17,000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죠. NZ도 모습이 나쁘진 않은데요.
전고점을 이제 몸통으로 뚫었다는 것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기한이 57,000주를 이제 넣었습니다.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신규주기 때문에 그죠. 작년에 이제 신규주라 하기엔 좀 그렇죠. 자, 새로운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보면 시간 내에서는 별로 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근데 이놈도 거래량이 작아요. 거래량이 작아서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런 거는 서로가 같이 새로운 신세계에 깨끗한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니까 신고가 종목은 같이 네 죽기 하면 내 죽기를 해봐야 되죠. 단지 그 정체가 강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호가가 약간 이런 애들은 죽을 때도 잘 죽지만 갈 때도 참 잘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방향만 딱 확실하다면 밀어붙일 수 있죠. 하나 갤러리와 우를 볼 때는 하나 갤러리하고 같이 꼭 붙여서 놓으십시오. 우는 당일날 하루 종일 끌고 있더니 참지를 못하고 에이 못 갈 것 같다 하면서 휙 팔아버려서 여기서 거의 많이 내려와 버렸죠. 하나 갤러리아는 그래도 제법 뭐 움직이려고 조금 뭐 한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쇼핑몰보다 못한 백화점 저평가에 우픈 하나 갤러리아 막 이렇게 글자도 나름대로 글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는 한번 보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시장에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시장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금 상황이나 자기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방향이 다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호가 빡빡하고 좀 수급이 있는 종목이 좋아. 뭐 그러면 또 그런 종목에다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가지고 있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난립한 놈들 할래. 이러면 또 그에 맞는 종목 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나는 아니면 저런 재료가 좋으니까 내 저런 재료 갖고 끌고 갈래. 다 자기가 보는 주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참조를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는 라이브 무방이었는데요. 그때 같이 우리가 했던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팀들, 소대팀들, 일반 뭐 구독자분들 이런 것 많이 했는데, 그날은 금요일에는 우리가 다양한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눌림도 했었고 돌파도 했었고 하이트레이딩도 했었고 뭐 다양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지혜는 에너지가 가장 기억에 남죠. 제가 고집했던 단가도 15,000원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8%대 있죠. 이날의 저가가 마이너스 9.9%였단 말이에요. 근데 15,000원 이 자리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 우리가 보고 있었고 진행이 됐던 종목이죠. 여기까지가 23%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급등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죠? 빨랐죠. 속도도 빠르고 그죠? 23%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잡아주고 다시 2차 공략 올라가죠. 여기가 37%입니까? 까지 수익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1차로 만족하신 분들은 뭐 20에서 23% 수익이니까 뭐 만족하신 분은 뭐 챙겼을 거고, 절반을 보유하신 분들은 적어도 30% 이상은 챙기는 구조가 됐을 거예요. 만약 제가 자리에 있었다면 여기서 아마 제가 분명히 2차 신호를 2차 재공략 신호 또 팔아먹은 사람 들어가자라고 했을 텐데 뭐 그때 식사 시간이고 제가 없는 시간이라 우리는 뭐 11시 반 되면 마치니까 그래서 절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덕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금요일날 매매할 때 큰 재미를 준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다 좋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땡 하자마자 우리가 승부를 건 것은 이놈이었지 않습니까? 스카이무스
진입해가지고 상한가까지 우리 안착을 했죠. 예, 불과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그죠? 예, 20% 정도 수익을 안고 우리가 상한가를 보유를 했는데 이놈이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획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참 아쉬웠어요. 이 보시오, 긴 장대꼬리. 이게 상한가로 딱 안착이 돼버렸으면 재미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웠다.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는 참 좋았죠. 아침에 땡 해가지고 몇 분 만에 20% 수익이 있으니까 뭐 아침에 우리 트레이딩한 데이트를 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뭐 이상재 씨 같은 분은 뭐 잠시 하고 뭐 700 뭐 잠시 보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참 좋거든요. 긴 시간이 필요 없다. 근데 우리 또 한 번 더 했죠. 그냥 또 보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어디쯤이고 일단 뭐 이 아마 시가가 그때 보합에서 한 중간쯤에 들어갔을 겁니다. 중간쯤에 들어갔을 텐데 8% 돌파할 때가 9%. 자, 20% 먹고 여기 또 한 번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더 들어갔어요. 예, 그래 총 이 종목 하나라도 30% 딱 챙겼죠. 예. 이 스카이문은 착한 여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놈은 그날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 받았나 이거 얘하고 누굽니까? 지혜나 에너지가 박수 받고 그랬죠. 얘도 사실은 제 생각에 그래 40%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리 생각했는데 37%까지 나왔더군요. 23%. 제가 있었으면 여기 또 들어갔을 텐데 말이죠. 잘 있었으면. 그리고 또 하나 더 했죠. DB 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400원 기준가를 봐줘야 된다. 거기서 좀 하이트레이딩을 해달라. 2,400원 기준가로. (2,400원까지) 찍어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 정도 좀 더 주고 사신 분들이 많더군요. 2,420원, 2,315원, 여기에 2,406원이거든요. 여기 2,410원, 2,410원 정도에 여기 들어가신 분도 있으시고, 여기는 2,420원 정도, 1% 정도 차이도 그렇게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많더군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5, 6%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매매가 편하거든요. 자, 실패를 안 하면 잘 다뤄만 주면 월요일에 또 아침에 눈 딱 뜨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익을 딱 던져주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산뜻하죠. 아침에. 근데 이제 좀 다투는 시점에서는 좀 마인드가 강해야 되겠죠. 저희 사무는 여러 종류의 하이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이런 뭐 고점 하이 트레이딩도 있지만은 또 이런 중간점에도 하이 트레이딩, 돌파 매매 종류에 따라는 여러 가지의 방식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많이 하죠. 눌리는 놈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놈 마찬가지고 올라갔다가 눌리는 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안 해보면 그 순간순간의 어떤 흐름이나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딱 수학공식처럼 정해진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떨어지면 몇 프로에서 진입하면 뭐가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 상황, 여러 가지 분위기, 그 종목의 힘의 세기, 뭐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은 막 시간 쭉 막 어울려서 흔들기 때문에 정말 그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소대팀들 아마 소대팀들 스스로는 잘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공부를 참 하고 있는지를 저는 제가 볼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빨가니까 수익 챙겨 막 얼른 먹고 도망가 피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정말 공부를 같이 하실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배우십시오. 잘 배워가지고 꼭 자기만의 트레이닝 툴을 딱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수많은 시행초와 수많은 어떤 단련질과 수많은 어떤 고행이 따르죠. 저는 이제 그런 시행초를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이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험난한 그 시행착오 길을 여러분들은 훨씬 겪지 않겠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소대팀들은 그런 걸 잘 꼭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매하는 거 사무팀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하루 매매하는 거 그냥 내가 돈 얼마 벌었다, 오늘 뭐 10% 번데 20% 번데 이런 게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예,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좀 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스스로가 혼자서 그때 그 문제란 사람하고 했던 그 모든 여러 가지 수많은 매매들, 상가 매매, 한가 매매, 눌림 매매, 돌파 매매, 하이트레이딩 매매, 종가 매매, 무슨 매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매매를 매일매일 실전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총알같이 흘러가는 그 차트들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때는 뭐 겁나서 못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너무 빨라서 못 잡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안 되는 법은 없거든요. 고수가 처음부터 고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다 보면 처음에 다 100만원 200만원 시작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상한가 고수하는 사람들이 한 종목에 뭐 5억씩 3억씩 10억씩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넣었겠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여러분과 같이 뭐 100만원 5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출발해갖고 이렇게 커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뭘 이루려고 하면 항시 조급증이 따르고, 조급증이 따르면 조급증은 모든 트레이더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 조급증 밑바닥에는 빨리 본전을 회복하고 싶은 회복심과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꿈틀대기 때문에 조급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성 있게 트레이딩을 하시고, 실전 공부만큼 더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주식만큼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수없이 혼자서 명상을 하고, 겨울에 얼음을 깨고 나는 곰이다 하면서 고함을 치고 자기 마인드를 강하게 키워보려고 해도 물론 도움은 되죠. 하지만 실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아기 같은 놈들과 실전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것만큼 더 본인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꼭 이 점을 잊지 마시고, 특히 소대팀들은 뭐 돈 몇 푼 벌기라고 들어왔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내가 한번 나의 트레이딩 툴을 만들어서 트레이더로서 자리를 찾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루하루 하는 것들 가벼이 여기시지 마시고 꼭 복귀하시고 또 수중 보완하면서 하루하루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꼭 트레이딩에 진심인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내일은 뭐 이 종목들이 어떤 놈 가는 놈들도 있고 전혀 못 간 놈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가 운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항시 일관된 패턴에 일관된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 점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의 문주였습니다.